네, 3부가 됐네요. 영상을 찍다가 오늘 또 선생님께 불려가서 아이를 오늘은 11시 되기 전에 조퇴를 시켰고, 학교 근처에서 짜장면을 먹었네요. 일부러 아이야 학교 조퇴를 해도 학교를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마음에 아이를 근처에서 좀 배불리 점심을 좀 먹이고 학교에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부러 집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하는 아이들이랑 같이 놀다 보니 한 2시 넘게까지 놀았어요. 놀고 나서 이제 겨우 이제 아이 집에 데려다 놓고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이제 한 3시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제가 직장에서 한 아이를 제가 언급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좀 많이 예민하고 그리고 좀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 손을 이렇게 좀 꺾는 버릇이 있어갖고 좀 여느 아이들이 좀 불편해했고 그 친구도 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친구가 그래도 뭐 글씨도 자기 이름 잘 쓰고 뭐 이렇게 미술 같은 거 색칠하라고 하면 정말 꼼꼼히 잘하고 뭐 이렇게 시키면은 이렇게 보고 따라 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제 컨디션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는 아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색종이 수업한다고 그렇게 이제 저희도 옆에서 이제 아이들 접는 거 이렇게 감찰하면서 칭찬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남자애가 불교 선생님이 옆에 계셨는데 불교 선생님의 좀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좀 불교 선생님 좀 불편하게 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제가 언뜻 이렇게 지나치면서 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가 더 격분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학생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가게 의자를 배치시키고 선생님 좀 잡아달라고 하시면서 새로 오신 선생님이랑 이렇게 양쪽 팔을 이렇게 양쪽에서 부여잡는 그 상황이 굉장히 긴급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상황까지 갔었고 아이가 통제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좀 이렇게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구나 하면서 제가 보는 아이를 좀 옆에 두고 그 근처로 이렇게 다가갔었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더 격분해서 소리를 심하게 냈고 옆에 있던 휴지통을 이렇게 팍 던지더라고요, 바닥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익숙한 광경이다. 저희 아이가 좀 많이 격분했을 때 그런 행동이 나왔었는데 저희 아이만큼 그렇게 막 하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좀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묵묵히 처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좀 휴지통을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그 아이한테 좀
지금은 선생님들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손을 잡아도 아이가 힘이 좀 세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서 선생님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휴지통을 이렇게 바닥에 내팽겨쳐 버리고 막 소리를 내고 좀 이렇게 긴장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다가가질 않으니까 아, 이때는 내가 좀 다가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그 아이를 이렇게 좀 토닥토닥거렸죠. 토닥토닥거리고 불교 선생님은 이렇게 휴지통을 치우시더라고요. 치우시고 이제 제가 토닥토닥거리다가 자꾸 소리를 내고 조금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 학생을 이렇게 의자를 밀어서 저쪽 구석으로 가면은 이제 책 선반이 있고 그리고 창가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조금 밀었죠. 밀어서 앉은 상태로 이렇게 있는 힘껏 밀었습니다. 그때는 왜 제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힘껏 밀었고 그 친구가 이제 창가 자리로 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창가를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있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옆에서 계속 이렇게 좀 등 두드려 주면서 좀 진정을 시키려고 했었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행동 이후로는 좀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과 친구들은 이제 색종이 접기를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계속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격분했다고 혼자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색종이를 하나 가져왔죠. 가져와서 트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트리를 접는 건데 몇 번 이렇게 봤는데도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이렇게 격리된 그 친구를 위해서 막 제 나름대로 막 접었어요. 접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등 불처럼 색 그 크레파스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반짝거리는 뭐 하트 모양 아니면 벌 모양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그 격리된 친구에게 이렇게 스티커를 저의 손등에다 이렇게 붙여서 하나를 또 스티커 한 장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또 다른 친구들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스티커를 손등에다 붙여갖고 그 격리된 친구한테 딱 가져갔더니 가져가서 제가 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붙였죠. 붙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에 있는 그 스티커를 그 하나씩 떼면서 그렇게 트리를 꾸몄습니다. 꾸미고 제가 또 그 색종이 하나를 더 가져와서 트리를 이제 풀로 이렇게 딱 붙였죠. 붙이고 나서 약간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편지지처럼 그렇게 이제 색종이 한 장에다가 트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탕 색종이에도 스티커를 붙이게끔 또 스티커를 이렇게 손등에다가 붙이고 갔더니 제가 트리에 붙이려고 하는 거 트리 말고 그 바탕 색종이에다 붙여 하면서 또 이렇게 유도를 하더니 이렇게 좀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네임펜을 가져가서 여기에다가 이름 적자 하니까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적고 이름도 굉장히 잘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새로 오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셨죠. 보셔서 그래도 조금 소란을 피워서 격리가 돼도
또 아이를 좀 내버려 둔다면 또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책상이 아니어도 되니까 좀 네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좀 하자, 수업을 하자 싶어서 그렇게 좀 제가 따로 그 친구를 좀 챙기는 모습을 새로 온 선생님께서 보셨죠. 보시고 좀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색종이 접기 수업이 끝나고 호빵을 먹었었는데, 호빵을 바로 먹고 이제 2교시가 남았었습니다. 근데 호빵을 먹고 났는데 뭔가 모르게 굉장히 몸에서 기운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날 뭐 하루 종일 있어도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격분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어, 만류를 하는, 이게 좀 진정을 시키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제 몸에서 무슨 이렇게 몸에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기운이 없고 막 눕고 싶고 꼭 몸살 기운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호빵도 간식으로 먹었는데 몸이 왜 이러냐 싶을 정도로 급격히 좀 안 좋아지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친구를 그러니까 제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제하는 거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딱 타이밍 봐서 이제 그 친구에게 다가가니까, 그래도 그 친구가 이렇게 만약에 저를 거부했다면 또 뭔가 저도 좀 그 친구를 제어하려다가 좀 이렇게 몸을 좀 피하겠죠? 피하고 시간을 끌고 막 굉장히 막 긴장 상태에서 막 그 친구를 통제한다고 막 시간도 지체되고 막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딱 뒤집어졌을 때 제가 딱 타이밍을 보고 딱 다가가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를 좀 진정시키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또 생각나는 일은 저에게 이제 좀 이렇게 너무 활발해서 이제 선생님께 이제 좀 눈총을 받는 친구, 그 친구 활발하고 밝고 그런 친구인데, 금요일에 이제 기도회도 가고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지 그 친구가 불교 선생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수업방에 들어갔었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막 대놓고 이렇게 부르니까, 아이고 그래 애국가 부르는구나, 맞아 하나님이 보호하사다 하면서 막 내심 좋아는 하지만 그래도 불교 선생님께서 좀 불편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죠. 들었지만 이제 그 친구한테 아이고 애국가 잘 부른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맞지 하면서 그렇게 좀 칭찬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음악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징글벨 루돌프 사슴고인가요? 징글벨인가요? 어쨌든 그 두 캐롤 중에 하나를 배우는 순간이었는데, 음악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죠. 음악 선생님께서 준비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종이 달린 막대였습니다. 근데 그 막대가 종이 이렇게 한 개만 달린 게 아니라 종이 작은 종 여러 개 이렇게 달렸고, 그리고 그 약간 트리에
매달 수 있는 그 반짝이 같은 줄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희간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보아하니 제가 그 모양을 보고 굉장히 좀 놀랬죠.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그런 음악 악기 도구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모양을 보자마자 저도 약간 이거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불교 선생님이 이렇게 그 악기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주술사들이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 명칭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불교 선생님을 보고 좀 웃어버렸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찰떡같이 딱 그 주술을 하는 그 형상의 악기여서 너무 그 타이밍에 이제 불교 선생님께서 불교 선생님은 너무나 이렇게 익숙한 그런 도구라서 그 도구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다기보다는 정말로 이게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이게 공감이 되니까, 공감을 하기 싫은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웃어버렸는데 좀 그 이상의 반응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반응을 제가 해버리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것 같고, 또 방금 웃었던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에 좀 그때 회개를 좀 했죠. 회개를 하고 동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도 그 말을 들으시고 좀 당황하면서 웃으시는 그런 의도로 가져온 악기가 아닌데, 이 모양이 너무나 그거랑 비슷해서 좀 못 적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하나씩 두 개씩 들었나요? 하나씩 그 악기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흔드는 그 캐롤에 맞춰서 막 흔들었는데, 이제 또 앞에 나와서 이제 흔드는 그 활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그 활발한 친구가 나가고 싶다고 저도 좀 멋쩍었습니다. 이 모습까지 내가 광경을 시켜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활발한 친구가 배가 아프다고 했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랑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어쨌든 그 시간에 좀 민망할 수 있었는데 빠져나오게 돼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죠. 그 활발한 친구의 안경을 제가 이렇게 부스러뜨리려고 부스러뜨린 건 아닌데, 그 친구가 저에게 안기면서 같이 넘어지면서 이제 그 친구 안경이 부러졌는데, 그 불교 선생님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막 사과하시는 그런 전화를 했다고 저에게 일러주셔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다면 저는 뭐 먼저 가서 이렇게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뭐 그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마음을 쓴다든지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 없게끔 그 어머니께서 전화로서 먼저 사과를 주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그 직장에 갔었을 때 그 활동보조사 선생님께서 사고가 난 당일에는 이제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이제 저한테 오셔서 금요일날 선생님 그때 많이 놀라셨죠 하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내가 가끔 그렇게 안기는데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넘어지셔서 다치신 데는 없어요 하면서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저는 괜찮고, 그 학생 안경을 새로 맞췄다고 했는데 그날 또 부러져갖고 제가 마음이 너무 쓰여서 그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 좀 더 잘 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좀 훈훈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도 선생님 그때 넘어졌을 때 어디 아팠어요? 하면서 저에게 좀 마음을 써주더라고요. 원래 그런 친구가 좀 아니고 좀 털털하고 막 장난기하고 그런 친구인데 모르겠어요. 그날은 저에게 막 어디가 아팠냐고 막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퇴근을 이제 하고 집에를 이제 가면 되는데 버스 정류장에 뭔가 익숙한 실루엣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 새로운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는 체 하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그 버스 타시는 그 버스 번호가 저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먼저 타시고 제가 뒤따라서 탔는데 제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좌석이 또 텅텅 비어서 같은 자리에 앉지는 않았는데 그 약간 그 중앙을 기점으로 양쪽 그 반대편에서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렇게 약간 몸을 중앙으로 기울여서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좀 더 피곤하고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때 저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오늘 굉장히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선생님은 원래 이 일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본래는 미술을 좀 이렇게 전공으로 하다가 자퇴를 했나요? 어쨌든 자퇴라고 하나요? 대학을 이제 그만두고 피아노를 또 잠깐 배웠다가 그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술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하면서 옛날에 미술 너무 좋아해서 일하고 싶어서 뭐 서울에 다짜고짜 서울 찾아가서 뭐 미술 그냥 짧게 관련된 거 그런 일을 해봤었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께서 다른 요일은 뭐 하시는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사무실처럼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죠. 뭐,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은 뭐,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그냥 아이들 공부방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꼭 제가 지금 직장에서 하는 돌봄처럼 그렇게 이제 사무실에서 애들 오면은 뭐 같이 놀이하고 뭐 그런 거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죠. 하는 일이 비슷하다. 직장에서 하는 거랑 사무실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언제 한번 선생님도 저희 사무실에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사무실이 어디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가 이제 저희 집인데,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한 코스만 더 가면은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죠. 잠깐 좀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 순간도 있었는데, 그 대체적으로 선생님이랑 소통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수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얘기 나눌 수도 있었는데, 그 저희 집까지 가는 그 거리가 굉장히 좀 짧더라고요. 짧아서 이제 내릴게요 하면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었죠.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녹초가 되었죠. 있는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녹초가 되었고, 정말 저녁도 겨우 먹었습니다. 겨우 먹고, 안 먹고 자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서 겨우 먹고 잤고, 다음 날에도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막 몸이 막 한기가 들고, 그날 어디서 눈이 왔다고 했었나요? 막 체감적으로 이렇게 한기가 이렇게 들면서 추위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일부러 이제 딸이 보통은 이제 토요일 날 일찍 일어나서 엄마 나 사무실 가서 좀 뭐 좀 하고 올게 하고 좀 점심때까지 사무실에 보내다가 이제 저희 아이한테 와서 저희 아이를 데리고 다시 사무실 와서 그럴 앤데, 그날은 정말 녹초가 돼버려서 딸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어머니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막 어머니께서 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먹고 기운 내라고 만둣국에다가 밥을 말아주시고, 김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냥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정말 죽을 듯이 아프지는 않았다라고요. 만약에 죽을 듯이 아프면 정말 누가 떠먹여 줘야 되는데, 밥을 내가 차려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있었던 상태고, 어머니가 이제 밥을 다 차려주시니 엄마 김치도 먹고 싶다 하면서 막, 그리고 또 귤도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막 제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 정도로 아픈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파도 챙길 건 다 챙겨 먹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밥을 든든히 먹으니까 뭔가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버티기에는 머리가 너무 지끈하고, 이게 또 보니까 감기는 아니더라고요. 그 몸살인데 해열제를 한 2번 먹었습니다. 2번 먹으니까 몸이 이제 회복이 금방 되더라고요. 한 하루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약 안 먹으려 했는데 참 긴급할 때는 약을 먹으니까 좀 살 것 같다. 그래도 머리는 안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됐죠. 토요일 날 그 어린 친구들이 원래는 뭐 자주 놀러 오는데 그날은 오지 않아서 제가 좀 많이 몸을 회복하기에는 좀 충분한 시간이었죠. 요 근래 이제 몸살이 2번 났었네요. 그래서
다행히 감기 안 걸려서 다행이다. 뭐 코 감기든지 목 감기 걸리면 진짜 막 한 일주일 넘게는 막 힘들어서 회복이 좀 더딘데, 그래도 몸살이라서 그런지 좀 약 좀 먹고 좀 푹 쉬면은 또 금방 좀 낫더라고요.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목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아까 운동장에서 놀면서도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아, 지금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성량이 좀 딸린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일요일은 저희 아들이랑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드리지 말고 이제 교회 탁구장에 가자 이 결심을 하고 그 둘째 주가 되었죠. 그래서 아이를 또 교회로 유도했고, 이번에는 제가 부딪혔던 분이 저희 아이와 비슷한 좀 도움을 줘야 하는 친구가 같은 학년인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이렇게 좀 교회 데리고 가시고 이렇게 인솔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오랜만에 또 얼굴 마주쳐서 인사를 했네요. 탁구장에 들어가서 아이가 막 격분을 해서 막 울음을 막 터트리고 뭐 그런 순간 있었는데, 탁구장이고 또 폐쇄적인 공간이고 지하고 그렇다 보니 뭔가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도 이게 피해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공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엄마가 집에 안 간다는 걸 아니까 아이도 어떻게든 좀 그 탁구장에서 좀 시간을 버티려고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언제든지 예배당에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도 된다. 여기 있고 싶으면 여기 있어라.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해주니까, 너무 편안하게 해줘서 그런지 아이가 그날은 이제 초등부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 시간에 이제 탁구장에서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탁구 대결을 좀 많이 했죠. 뭐 한 번씩 뛰쳐나갈라 하고 막 혼자서 울고 막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은 뭔가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좀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탁구장이 좀 이렇게 물건들이 많이 없습니다. 막 묵직하게 탁구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뭐 오래된 냉장고, 그리고는 뭐 소파 이런 거만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좀 격분을 해서 막 물건을 쓰러트리다든지 막 그런 게 뭐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정도로 물건들이 배치가 돼 있었죠. 벽에 이제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가 약이 없는지 시간이 맞지 않길래 시계 건전지 한번 가져와서 시계에 약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휴지도 없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교회 사무실 가서 달라고 하면 되기는 하지만 그냥 뭐 교회 저도 도움 많이 받고 뭐 저도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정도쯤이야 그냥 뭐 집에서 뭐 가져오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좀 서글퍼 보이는 그런 장소를 좀
그래도 뭐 화려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동안이라도 좀 뭔가 시계도 돌아가야 할 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내가 신경 쓰자. 뭐 청소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밀대 들고 바닥 청소하고 다 얼마나 좋겠는데 뭔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뭔가 구석으로 가면은 막 물건도 막 이렇게 좀 정리도 안 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아이가 좀 쉬는 타이밍에 이제 제가 초등부 그 단톡에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올려놓으신 그 찬양 링크를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틀어서 찬양을 이렇게 다 영상을 보게 됐죠. 영상을 볼 때 저희 아이가 뭐 탁구 하자 이러면은 막 영상 끄고 바로 끄고 탁구 하고 또 쉴 때 또 그 영상을 이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찬양 예배를 좀 신경을 쓰고 이렇게 말씀을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진 예배가 끝나갈 때쯤에 그때 이제 제가 아이한테 엄마 말씀 요거 좀 볼게 하면서 주보에 올려져 있던 그 말씀을 제가 찾아서 좀 읽어보고 어쨌든 좀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좀 아이한테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아이도 뭐 격분했던 시간보다 오히려 그 탁구를 쳤던 그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응하면은 좀 아이가 좀 마음이 진정되고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예배는 뭐 이렇게 예배당 가서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좀 집중을 하면서 탁구를 좀 길게 치는 그런 모습을 좀 엿보게 되었죠. 그날 밤에 전화가 왔었었는데 저는 밤에 전화 오면은 잘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가 울리다가 이제 뭐 카톡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클릭을 해서 보진 않았는데 교회에 이제 중등부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한 9시쯤이었나?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좀 전화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늦어도 내일 제가 이제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월요일이 돼서 이제 제가 한 오전 너무 이르지 않은 시간에, 저희 가족이 저녁에는 쉰다고, 저녁에는 제가 뭐 저녁 늦게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하면서,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선생님께서, 거진 월요일 날, 또 저녁쯤에,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내일 낮에 그러면은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이제 중등부에 이제 그 교사분이시고 그 남편분께서 중등부 부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뭐 교회 생활 했던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그 소문을 듣자 하니 아이가 좀 교회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부모님이 이제 옆에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냥 부모로서 있기에는 좀 그 예배 자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좀 중등부를 섬기면서 아이를 케어하면 어떻겠냐고 그것을 제가 초등부에 들어왔을 때 제가 그렇게 이제 선생님 목록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2년을 섬겼죠. 2년을 섬겼는데 제가 이제 막 눈에 이렇게 밟히는 그런 뭔가 그런 이제 교회의 환경들을 제가 이제 건의를 많이 하면서 선생님을 좀 많이 힘들게 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밴드를 봤었는데 제가 밴드에 이제 사진 찍고 글을 올리는 것을 2년 동안 하신 걸 아시더라고요. 아셨는데 왜 그 뒤로는 안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궁금증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가만히 그냥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또 중등부 들어간다며 건의로서 또 선생님들 힘들게 할 것 같다. 안 들어가고 싶다. 저는 그냥 그 이해를 잘 못하시길래 그냥 학교에서 보면 이제 실무원 선생님처럼 아이가 가는 그 방향으로서 이제 옆에서 이제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무원 선생님으로서 이제 좀 아이를 케어하고 싶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위치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저를 교사로 섬기기를 이렇게 권유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또 똑같이 교사라서 좀 섬기면 그 말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좋죠. 그래도 교사 자격 없는데 교사로서 들어오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했는 그 마음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 모습 보아하니 그런 습성이 있어서 제가 또 중등부 들어간다며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하나 요목조목 다 따질 것 같다. 그냥 저는 이제 저희 아이 조용히 뒤에서 케어하는 그런 뭐 실무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아들이랑 친해지려고 이제 약간 그 과자로서 이렇게 유도 뭔가 이렇게 친밀감을 유도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저희 아들이 좀 자극이 된다고 얘기는 드렸는데 그래도 친해지려고 이제 솔직하게 저에게 말씀하셨고 뭐 친해지기 위해서 좀 다가가기 쉬운 방법은 그래도 뭐 과자 하나 좋아하는 과자 하나 사주면서 이렇게 대면을 하면은 좀 아이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게 좀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읽고 그러면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안 주셔도 되는데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 아들은 poka지 초록색 말고 파란색 그 파란색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꼭 파란색을 사야 된다고 초록색 사면 안 먹는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그 선생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일요일 날 또 제가 이제 탁구장에 간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서 그럼 또 탁구장에 있겠네요 하면서 그럼 탁구장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얼굴도 익힐 겸 한번 내려가 볼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사를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성격이 명랑하시고 약간의 그런 뭐랄까요?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서비스 마인드를 잘 하려고 하고, 이 말투 자체가 약간 서비스 말투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하면서, 나 같은 성격은 절대 교회 안에서 뭔가 교회 중심에서 일을 못한다, 이런 분들이 정말 교회 중심에서 보여지는 자리에서 이런 분들이 정말 성격이 좀 맞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흠이 없는, 그런 흠이 보여지지 않는, 겉으로 봐서는 흠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명랑하고 쾌활하신 그런 선생님이었죠. 월요일 날에 저희 아들이 일찍 조퇴를 했었죠.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조퇴를 시켰고, 이제 저희 가게로 와서 약간 율법 모드로서 저희 아들을 좀 대했습니다. 네가 이제 학교에서 뭔가 불편함을 주고 조퇴를 했지만 아직까지 수업이 끝난 건 아니다 하면서, 정말 학교에 수업이 끝날 때까지 수업이 끝난 게 아니다, 가게 와서도 수업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율법 모드로 이렇게 아이를 대했는데, 이제 겨우 몸이 회복하고 좀 회복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이가 그날 좀 많이 격분했어요. 이 가게에서 저는 좀 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먹이고 좀 공부도 좀 시키고 난 뒤에 집에다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이제 직장을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심하게 격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최대한 좀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려고 제가 좀 거리를 뒀었죠. 아이가 막 제가 이렇게 화를 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도 제가 최대한 아이를 건드리지 않게, 아이한테 건드려지지 않게, 노여워지지 않게 좀 이렇게 거리를 뒀었습니다. 아이가 막 너무 울음을 안 그치고 막 울었을 때는, 이제는 아이가 뭐 거진 끝까지 갔을 때는 제가 뭔가 만류하고 막 제 힘으로 만류하고 그런 방법이 정말 무모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계속 울 거야, 그러면 한번 계속 울어봐 하면서, 콧물 뭐 나든 뭐 콧물이 막 옷에 다 젖든 뭐 바닥에 다 떨어지든 계속 울어라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울어봐라 하면서 거지 이렇게 방치 개념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뱉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좀 흉계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아이가 좀 엄마가 화난 줄 알고 또 본인의 상태가 힘든 줄 알면 좀 그만해야 되는데, 너무 또 끝까지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저의 사무실에 있는 그 마이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를 결국 부수더라고요.
부숴버려서 이렇게 부서지는 게 이제 저에게 소리가 들리는데 막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이미 다 망가져 있고 이것을 막 마이크 어떡할 거냐고 물어내라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아이가 노여울 것 같아서 제가 부서진 마이크를 네가 부쉈어. 네가 부수려고 우리 가게 온 거야. 일찍 조퇴한 거야. 네가 이럴 계획이었어 하면서 제가 빨리 그 마이크를 버렸습니다. 버리고는 또 제가 일단 아이한테 가까이 가지 않게 뭐 보통 부수면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습니다. 뭐 저는 더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더 가서는 아이가 놓여올 거라는 것을 이제는 좀 느껴지니까 좀 제 화를 굉장히 삭히려고 했었죠. 하고 이걸 부쉈니? 하면서 다 부수고 싶어 하면서 다 부숴라. 이것도 부수고 저것도 부수고 부숴봐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면서 막 나는 그 흐린 영을 못 당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다 부서질 수는 있어도 이 의미 쉼터는 없을 거라고. 네가 쉴 곳은 없을 거라고. 내가 막 거진 자포자기에다가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고 또 아이가 막 또 저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차마 제 입으로 이렇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부모가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주를 했다고 봐도 되겠죠. 저도 속상한 마음에 울면은 울어버려라 계속 울어라 하고 부수면 그래 부숴라 계속 부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어떤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그렇게 해라고 막 제가 막 속상하니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한테 저주를 했구나 잘못했구나 말을 하면서도 이제 인지가 되는데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말은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뱉고 나서 진짜 나는 또 못할 말을 했구나.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조주를 부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말을 내 입에 담았나 하면서 자책을 했죠. 자책을 하고 뭐 마이크 부서졌지 뭐 아이는 자꾸 마음이 격동돼서 흔들리고 울부짖고 막 이러니까 오늘은 뭐 조퇴하고 뭐 가게 와서 좀 수업 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다. 아이가 이런 상태 보니까 오늘은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와 같이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아이랑 싸우고 이제 직장을 가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직장에서는 또 직장에 있는 그 제가 보는 대상자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온화하게 겸손하게 또 봐야 되니까 저희 아이한테 막 조주를 부으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게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얼마나 죄책감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수업하겠나 싶을 정도로 좀 낙심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직장에 늦게 도착해서 막 헐레벌떡 몇 분 안 남았는데 막 청소기를 들고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복도로 이렇게 턴을 했죠. 턴을 했는데 그 복도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홀에서 가쪽에서 이제 불교 선생님이 이렇게 물을 마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는 보지 못했어요. 나 지금 너무 바빠서 청소한다고 바쁘니까 막 어디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몰랐는데 뭔가 형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청소기를 들고 막 교실로 들어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불교 선생님께서 커피를 이렇게 들고 선생님 오셨어요 하면서 뒤통수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불교 선생님이라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죠. 잠시 멈춰서 좀 더 뭔가 지금 커피 드시고 계시네요 하면서 더 좀 얘기를 해도 되는데 할 말이 그렇게 나지를 않아서 또 그 선생님께서 굳이 저를 불러서 인사해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상냥하게 저에게 인사를 해 주셔서 그 인사의 느낌이 나 지금 아이랑 싸우고 와서 많이 낙심돼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상자를 돌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대상자를 돌봐야 되는데 힘내라고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상냥하게 저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주셨네요. 하나님이 항상 저를 감찰하시고 도우신다는 게 그 선생님을 인사를 통해서 또 느끼게 되었죠. 전화가 또 오네요. 여기서 한번 영상을 끊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